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부쩍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기침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기침이 오래되고 잦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럼 또 감기에 걸리고 또 기침을 하고 악순환이 시작이 되죠. 이 도라지가 여러분 목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목에 점막을 분비시켜서 폐나 기관지도 깨끗하게 하면서 목을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기대감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도라지처럼 여러분의 투자의 몫을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말 그대로 정말 살아있는 전화 상담 이어지는 시간이죠. 02-2077-6352번 연락 주시면 저희와 직접 통화하시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믿음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승훈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빼빼로데이였어요. 혹시 대표님 빼빼로 네.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주시기도 하셨나요? 예, 가족들한테 주고요. 네,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시장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사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요즘 말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근데 서초가에서 평균 전세가가 5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오늘 기사 하나를 접했거든요. 네. 이렇게 전세 시장은 점점 과열이 돼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매매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매매가 상승이 언제쯤 일어날지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예, 그 전세가가 이제 뭐 굉장히 높다라는 건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몇 개월 전부터는 그 어떤 전세 수요자들이 실수요로 이제 매매 수요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전세 가격이 어떤 그 가격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자로 돌아서는 경우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돌아서게 되면서 전세에 대한 가격이 좀 하락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하락하는 시점까지는 계속 이렇게 실수요자들이로 바뀌는 그런 시장이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대체적으로 언론에서는 좀 나쁘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막상 현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분위기가 아닌 건가요? 그렇죠. 전세에서 이제 그 실수요로 넘어가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이제 전세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셨는데 네. 전세 매물 자체도 너무 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집은 어떻게든 얻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사자 하는 분위기가 조금 현장에서는 좀 많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말 환절기에 찾아오는 기침처럼 이 끝없이 이어지는 부동산 고민들 오늘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실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 지역에 대한 고민 전화 주셨나요? 저희가 이제 생애 최초로 네.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네. 현금 보유가 한 1억 6천 정도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남편은 직장이 의정부고 저는 네. 마포라서 네. 6호선 라인을 찾다가 그 네네. 상월곡동에 동아에코비를 매매를 해볼까 네. 생각 중이거든요. 네. 네, 그 라인에 그 정도가 괜찮은지 아니면 월계동에 네. 하나 그랑빌도 생각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 시기에 매매를 그렇게 어느 아파트를 하는 게 좋을지 상담해 주세요. 지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신 네네. 거죠? 네, 네네. 월계동의 그랑빌 아파트 그리고 상월곡동의 동아 에코빌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월계동과 상월곡동 이 두 곳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략 세우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계동 그랑빌 아파트랑 상월곡동 동아 에코빌 아파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몇 평형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현금 1억 6천밖에 없어서 네, 20평대 아파트 생각하고 있거든요. 20평대 아파트 생각하시는 거고요. 융자를 좀 안고 사시는 거고요. 네네. 네, 일단 지금 먼저 그 월계동 그랑빌 아파트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일단 지도를 제가 봤는데요. 지금 네. 광운대역에 있는 거 맞죠? 네네. 네, 광운대역이랑 석계역이랑 태릉입구역에서 제일 가깝고 네. 석계역 태릉입구역에서는 도보로는 한 6, 7분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거리면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 또 이 그랑빌 아파트가 보니까 약 3,000세대네요. 네네. 네, 굉장히 큰 대단지라서 어떤 거주의 편의성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랑천이 바로 옆에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거주지는 어디신가요? 지금은 상계동이에요. 상계동이시고 그래서 네. 이쪽을 좀 먼저 보신 것 같은데요. 입지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1호선, 6호선, 7호선이 지금 다 세 가지 트리플 라인으로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바로 뒤에 중랑천이 있고 또 단지가 크다 보니까 실수요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좀 유지가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높게 형성될 거거든요. 가격 갭이 얼마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맞아요. 가격은 조금 알아보셨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에 관심을 두셨으니까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광운대역을 민자역사로 한다는 개발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직 전혀 모르시고요. 예, 네.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안이 발표된 건 아닌데 이 광운대역 주변을 민자역사로 개발이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이쪽에 어떤 호재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아파트가 이 그랑빌 아파트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실거주로 구매를 하시는 거지만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하신다 해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은 그런 아파트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역세권이면서 대단지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은 초등학교도 지금 한천초등학교가 있고 뭐 이제 중고등학교는 조금 거리는 있지만 길 건너에 석관중, 석관고등학교도 있고요. 네. 예, 대단지고 또 환경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구입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가격이 뭐 폭등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서 소폭 가격 상승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는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상월곡동 동아 에코빌 아파트라고 그러셨죠? 네네. 네, 상월곡동 동아 에코빌 아파트도 여기서 이제 멀지 않은 곳인데요. 네. 여기도 한번 가서 현장이라든가 둘러보셨죠? 네네. 네, 두 군데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데 일단 느낌은 어떠세요?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이제 가격 대비는 네. 동아에코빌이 그 주변 환경이 좀 형성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세대수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네. 그랑빌 아파트가 좀 더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지금 동아 에코빌보다는 한 학계 좀 더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가격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겠지만 그렇다고 에코빌 아파트도 적은 세대수는 아니네요. 한 1,500세대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도 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가깝고요. 6호선 라인이. 네. 예. 그리고 뒤쪽으로 산 주변 공원이 있어갖고 쾌적한 환경을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네. 주변 위쪽으로는 장인뉴타운이라고 있어요. 네네. 네, 장인뉴타운이 들어서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예,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장인뉴타운 구역들이 굉장히 넓고 지금 뭐 조합 설립 인가라든가 사업 시행 인가 받은 구역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는 이게 그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공급량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 에코빌 아파트에 올라가는 거에는 굉장히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무슨 그래요? 얘기냐면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겠지만 장인 뉴타운 자체가 네. 예, 그렇지만 우리께 가격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올라가려고 했을 때 조금 더 높은 아파트 뉴타운에 새 아파트가 있다면 그쪽으로 대부분 수요자가 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인 뉴타운이 어느 정도 건설이 되고 나서는 에코빌 아파트 자체가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먼저 말씀드린 월계동 그랑빌 아파트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요. 시청자님. 가격은 조금 더 비싸요. 월계동 그랑빌이요. 근데 뭐 실거주나 투자 메리트 놓고 봤을 때는 이쪽이 더 낫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에도 언제든지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분의 고민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네, 지금 은평구 대조동에 빌라를 갖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을 지금 팔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현재 그럼 매도를 희망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예, 일단은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시고요.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조동이라고 하셨는데 은평구 대조동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혹시 빌라입니다. 네, 번지수가 어떻게 되나요? 대조동 219-29번지입니다. 219-29번지요. 예, 예. 네, 이것을 구입을 혹시 언제 하셨죠?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 정도 됐으면 지금 뭐 가격이 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매도하시는 거겠지만 뭐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습니다. 그렇죠. 손해는 보지 않았는데요. 크게 네. 이렇게 이익 보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산 가격에서 뭐 크게 손해는 안 봤지만 그렇다고 뭐 기회비용까지 따져보면 조금 억울한 면도 좀 있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도를 봤는데 연신내역에서 한 도보로 한 6, 7분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한 네. 5, 6분 정도, 예, 그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5, 6분 정도니까 위치 자체는 나쁘진 않고요. 예. 다만 이 지역이 이 주변이 지금 이 지금 그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이 주택 말고 다른 쪽도 굉장히 신축 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주변 환경이 꼭 그쪽은 뭐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 같지는 않으세요? 이 역 주변을 가면 보시면은 이 역 주변으로는 굉장히 신축 주택이 어느 정도 좀 지어져 있어요. 이게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주택도 지금 오래된 주택이 아니죠? 깨끗한 주택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때 이제 재개발 얘기가 좀 나왔었던 지역이에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개발로 확정된 게 아니라 재개발 어떤 기대감으로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축 주택에 대한 공급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 6년 전, 8년 전 그때부터 지역이 시작해서 한 3, 4년 전까지 계속 지어졌었기 때문에 신축 주택의 공급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예. 가격이 조금 상승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가수요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구입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게 공급을 했는데 굉장히 좀 재개발이 되질 않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예. 그런데 공급은 상당히 많이 돼 있고 그래서 가격이 오르기가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매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매도를 하시는 쪽이 맞을 것 같고요. 예. 막상 매도를 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쉽게 거래가 되진 않을 거예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어떤 이 비슷한 주택 매물들이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좀 갖추지 않으면은 매도가 되기 좀 힘듭니다. 예,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가격만 보거든요, 매수자들이. 그러니까 아. 조금 다른 것보다 가격을 조금 싸게라도 하셔야 예. 예, 내 매물이 먼저 매도가 되는 겁니다. 예, 시장가보다 조금 낮게. 그러면 지금 하여튼 이 주택 자체는 기본적으로 좀 올라갈 확률이 없으니까 네. 조금 싸게라도 시세보다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싸게라도 내놓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네, 매도를 계획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예. 조금 가격이 좀 억울해서 좀 더 받으시려고 하시게 되면 굉장히 길게 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거의 전세가나 매매가는 차이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것도 조금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있는 지금 거하고 네. 향후 저희가 새로 놓으면 네. 좀 더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뭐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자 수요이기 때문에 예. 전세가가 전세집 만기에 맞춰가지고 예. 예, 새롭게 여기를 거주하실 분들을 매도로 매수로 전환시켜서 매도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예, 전세 수요자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2천 내지 3천만 더 투자를 하셔갖고 내 집 마련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예. 하셔갖고 실수요자분들한테 매도를 하신다면 예,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매도를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8년이나 들고 계셨는데 수익이 좀 많이 안 나가지고 안타깝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뭐 저희가 투자 전략까지 좀 세워드렸으니까요. 혹시나 안 팔리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 면목동에 네. 금호 어울림이랑 네, 저기 은평구에 네. 힐스테이를 2개를 갖고 있어요. 네, 은평구요? 예예. 아, 네, 은평구 힐스테이트요. 예예. 네네. 그 2개를 갖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는가 싶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매수를 하려면 어떤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전화를 한번 상담을 한번 드렸어요. 네, 이렇게 면목동 금호 어울림과 은평구 힐스테이트 아파트 두 개 예, 예. 중에 뭘 더 빨리 매도할까 고민하시는 거 맞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면목동 금호 어울림하고 은평구 힐스테이트는 응암동 힐스테이트를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 면목동 거부터 살펴볼게요. 네, 면목동 네. 금호 어울림을 지도를 보니까 사가정역하고 용마산역 7호선 라인 가운데 있는 거고요. 예. 네, 도보로는 한 6, 7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 도보로는 한 6, 7분 정도 걸리죠. 네. 역과구의 거리가. 예. 네. 그래서 이 뒤쪽으로는 용마산이 있고 공원이 있는데 좀 예. 어떤 단절이 된 지역이네요. 그 지도상으로는. 예. 그래서 제일 끝자락인 거고. 그래서 예. 지금
역하고의 거리라든가 이런 거는 나쁘지는 않은데요. 예. 일단 세대수가 굉장히 작아요. 예, 예. 여기 지금 몇 평형을 갖고 계신 거죠? 32평이에요. 32평 지금 세를 주고 계신 건가요? 거주하신가요? 예.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전세를 주고 계시고. 그래서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연식을 보니까 한 2005년 정도 됐고요. 예, 예. 지금 가격대는 혹시 얼마 정도 되시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전세가 지금요? 매매가요. 매매가는 저 4억 한 4천까지 가는 걸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4억 4천, 지금은 4억 4천까지 아마 거래되기 좀 힘드실 거고요. 4억 전후에서 아마 거래가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사실은 4억 4천이 이제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제 가격인 거고요. 지금은 예, 이제 예. 3억대 후반, 4억대 정도로 좀 왔다 갔다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이 예. 금액에서 추가적인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세대수가 예. 작고요. 예. 2005년이면은 뭐 아직까지는 새 아파트, 깨끗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지역이 예. 서울에서 제일 서쪽 끝자락에, 그러니까 동쪽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예. 많지가 않은 동네고 좀 예. 그 중랑구 자체가 아파트 매매가가 어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굉장히 좀 하위권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어떤 매수층이 굉장히 좀 얇은 편인데요. 그래서 예. 이 금액은 지금 현재 4억 정도의 전후의 금액이라면 여기서 예.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어떤 추가 상승분에 대한 매수가 굉장히 적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매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지금부터 매도를 준비하시도록 하시고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응암동 쪽에 이제 실스테이트는 예전에 그 재개발해서 만든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요거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겠네요. 예, 예. 그때 맞아요. 입주 때 받으신 거고. 예. 네. 이것 같은 네. 요거는 앞으로 이렇게 전망이 좀 어땠는가 싶어서 전망이? 상담을 합니다. 예, 네. 예. 여기가 이제 좀 특징이 있는데요. 백년산을 예.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는 좋고 쾌적하지만 역하고는 상당히 좀 멀죠. 예. 네,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예, 예. 네. 그렇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그 역하고의 거리가 좀 있다고 해서 좀 단점이 될 수는 없는 게요. 이 지도상으로 봐도 이 주변에 힐스테이트 외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예. 예, 어떤 아파트도 지금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예. 아파트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이 지역적 독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자체가. 예.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주택단지고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서 거리가 멀든 멀지 않던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예. 갖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여기 그 앞쪽 라인으로 힐스테이트 앞쪽으로 해갖고 이제 응암 1, 2, 3 구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세요? 예. 예, 알고 그래서 있어요. 알고 계시는구나. 예. 그래서 그게 예. 진행이 되게 되면 내 거보다 예. 조금 더 여기에 가까운 새 아파트가 생기게 되니까 예. 그때는 제 이 가격에 아파트 가격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죠?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떨어질 수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게 다 완성이 되고 입주가 되면 떨어질 가능성은 뭐 있다기보다는 예. 올라갈 가능성이 좀 차단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진행 예.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더딥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예. 여기가 2년 정도 된 아파트이고요. 2년에서 예. 5년 정도까지도 가격 상승분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1, 2, 예. 3구역 자체는 예. 입주가 되려면 아직 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보유를 하시고요. 예.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더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2년 정도 뒤에 매도를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2년간 예. 갖고 계셨다가 응암동 재개발 구역들이 어떻게 진행돼서 언제쯤 입주할지 이런 정보를 갖고 그때 다시 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아파트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보유를 하셔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예.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둘 중에 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면목동 예. 쪽을 먼저 매도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 네. 거는 매도 타이밍을 한 2년 정도 후에 좀 넉넉히 잡아보자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굉장히 밝으십니다. 다음 분도 좀 시원시원하게 전화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굉장히 좋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예, 화곡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저 나홀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좀 매도해야 될지, 매도하면은 이제, 마곡지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좀 하나 장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좀 가능한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까지 한번 다 세워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마곡지구 워낙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이 네. 가신 것 같습니다. 한번 전략 세워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화곡동에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명이요? 명지 헤드넌터 아파트거든요. 명지 헤리는 터 아파트. 아파트. 예. 화곡동이고요. 아, 여기 예, 예. 있네요. 아, 역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네요. 예. 네.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립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여기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시군요. 일단 8호선 까치산역에서 한 도보로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두 동짜리 아파트인가요? 한 동이에요. 한 동짜리 아파트예요. 예. 네. 야, 그러면 일단은 연립주택 두 동을 네. 재건축한 거예요. 아, 연립 두 동을 네. 하나로 아파트로 예. 만든 거고요. 예. 일단은 이게 혹시 몇 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죠? 그게 한 2005년도 정도 될 거예요. 2005년도면 아직은 뭐 쓸만하고 외관도 깨끗할 것 같은데 예. 일단 결론부터 내드리면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역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요. 예. 일단 주변이 지금 다 이 지역이 이제 일반 다세대 주택 단지인데요. 예. 가격이 좀 오르기에는 좀 굉장히 한계가 좀 보입니다. 역세권이 아니고 또 나홀로 아파트다 보니까 네. 이 주변하고 같이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 주변 지역이 재개발이 되려면 사실 좀 요원한 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개발에 대한 이익이 없고 또 예. 또 한 가지는 이 명지 헤드넌터 아파트에 사람들이 굉장히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외부적인 가수요가 없고 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네.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가격이 올랐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새 아파트겠고 또 주변에 아파트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네. 거에서 가격이 조금은 상승을 하셨을 거예요. 구입 당시보다. 예. 예. 근데 그게 거기까지가 좀 한계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하시고요. 매도를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매도를 하시고 매도한 이후에는 마곡지구 쪽으로 옮기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일단 뭐 직장이나 이런 쪽이 다 강서구 쪽에 있으신가 봐요. 직장은 다른 데 있는데요. 녹본동에 있는데 네. 그쪽에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러죠. 예. 일단 마곡지구를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네. 제가 볼 때는 마곡지구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그렇게 그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싸거나 그러진 또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마곡지구가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수요들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네네. 진정한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한 2, 3년이나 3, 4년 정도 뒤에 언론에서 어떤 그 얘기가 없었을 때 그때의 가치와 가격을 좀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견해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외부적인 그런 효과에서 가격을 조금 상승시켜주는 게 아닌가 보기 때문에 마곡지구를 한정 두지 마시고요. 마곡지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다른 쪽의 아파트들도 같이 좀 어떤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단순히 실거주라 그러면 마곡지구도 괜찮은데요. 투자성까지 고려하신다면 다른 쪽도 같이 고려하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가능성을 좀 마곡지구로 한정짓지 마시고요. 조금 더 찾아보자라는 의견이셨어요. 참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을 마쳤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알찬 정보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인데요. 함께 확인할게요. 믿음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승훈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부동산 투자 노하우와 지역과 종목, 이 매물에 대해서 모든 걸 이야기해주겠다라고 밝혔는데요. 11월 13일 바로 내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뤄지고요. 02-2077-6352번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 1부 순서 꾸려주신 분은요. 믿음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승훈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해외 건설 수주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중소건설사 중에는 아직까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지 김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규모는 연평균 5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중동과 아시아에서 굵직한 공사를 많이 따내면서 3년 만에 해외 수주 7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기대가 많습니다. 태국 물산업이 좀 변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약 650%에서 700억 불 수준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수준이 되더라도 아마 역대 해외 수주액 중에는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해외 건설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중소건설사의 해외 수주는 2008년 이후 반토막 났습니다. 금융 지원이 부족한 데다 정보를 얻을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소건설업체가 해외 진출을 하려면은 해외 공사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공사가 해외에서 발주되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진출할 수가 있죠. 이런 가운데 인도, 터키 등 세계 41개국의 공사 발주 계획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About the construction market of Korea, I think that companies that are operating in the construction market, Korean companies, they're very well known in Kazakhstan. This cooperation between our countries in sphere of construction will develop very fast in the future. 오는 2017년까지 정부 목표대로 해외 건설 5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금융, 인력 등 맞춤형 지원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다음 달 입주 물량이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는 다음 달 모두 32,814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0년 12월 37,700여 가구 이후 최다 물량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00여 가구 많은 수치입니다. 수도권은 14,000여 가구 모두 24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하며 서울은 위례 신도시를 비롯해 천왕 2지구, 서초 보금자리 등 7,4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의 평균 전세 가격이 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가 이번 달 서울 지역구별 평균 전세가를 조사한 결과 서초구가 5억 256만 원으로 지난 2006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4억 5,629만 원, 송파구 4억 252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용산구와 광진구, 중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8.28 전월세 대책 이후에도 전셋값 상승이 멈추질 않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에 이어서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도 6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는 한국감정원의 지난달 연립 다세대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조사한 결과 서울이 60.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가 지난 1999년도 이후 처음으로 다시 실시돼 개발 제한구역 관리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999년 이후 개발 제한구역 환경평가 자료의 갱신이 이루어지질 않아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달부터 10개월 동안 환경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네, 부동산 가이드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길을 걷다가 돈 되는 부동산, 돈 되는 임야, 돈 되는 사무소라는 간판들을 발견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돈 되는이 붙은 타이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저희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전화 주실 번호 고지할게요. 02-2077-6393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매물 정보 소개 도와주시는 두 분은요.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매물 소개 전에 저희 항상 키워드 듣고 있죠. 자, 부동산계 누구보다 내가 솔직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부동산계 허클베리핀 김연아 소장님, 오늘 어떤 키워드 가주셨나요? 네, 시세보다 저렴하고요.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으면 뭐 여기 매물 소개 못 나오니까요. 네, 시세보다 무조건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세제 혜택, 뭐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지금 현재 90세대 중에 거의 다 나갔고요. 지금 20세대 자녀 세대가 남았는데요. 로얄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세 대비 저렴한 로얄층에 위치한 매물 정보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또 부동산계에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김철문 이사님, 어떤 정보인가요? 예, 오늘은 그 전용이 상당히 넓은 거실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실거주뿐만 아니라 미래의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이 되겠는데요. 용산구 효창동과 마포구 신수동 역세권에 있는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용산과 마포 쪽으로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쪽, 용산 쪽의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 도보 4분, 공덕역 도보 6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내년 4월입니다. 또 5층 건물 중 5층이네요. 매매 예정 금액은 2억 2,500만 원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효창동으로 왔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에도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 매물들을 제치고 이 점이 가장 좋다라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 방송에서 효창동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네. 특히 효창동 같은 경우는 용산 지역 중에서 저평가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공원 그리고 인근의 교통시설이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효창공원역과 대흥역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대로변에 6m 대로 인접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지막 이 대로변 쪽에 남은 노른자 땅으로서 앞으로 개발 가치가 상당히 높은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용산 지역 중에는 그 거실 면적이 넓은 게 거의 전무합니다. 투룸이요. 결론적으로 이 매물 같은 넓은 거실이 장점으로 인해서 실거주의 임대차 수요가 상당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 개발에 따른 시세차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매물로서 투룸이지만 4,500만 원 소액으로서 안정적인 임대소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용산 쪽 가면은요, 워낙 건물들도 삐까번쩍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가 어디에 있지라는 좀 숨어 있는 듯이 잘 눈에 안 띄거든요. 그 주변에 교육 여건 같은 건 좀 괜찮나요? 예, 맞습니다. 이 지역의 젊은 세대 부부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인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다양한 교육 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실거주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인근 지역의 용산민족공원이라든지 바로 인접지에 효창공원이 있기 때문에 쾌적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바로 주변 지역 본 매물 같은 경우 하단 쪽 용산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이마트가 있고요. 바로 또 서쪽 방향에 공덕상업 업무지구가 있는데요. 이 주변 지역에 편리한 그 이마트라든지 다양한 또 시설이 있고요. 또 북쪽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서울역 역세권이라는 명동 이런 그 다양한 그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또 우측 동쪽 방향 6호선 이용할 경우 이태원의 그 다양한 또 문화까지 접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권에 둘러싸여 있는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쪽 지역에서 이 매물이 위치한 효창동 주변 지역 개발 소식들, 워낙 많은 소식들 중에 좀 선별해서 골라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2017년 기점으로
실제로 그 서울역 주변에 북부 역세권 개발이 있고요. 네. 이 지역에 국제 회의장과 다양한 호텔 등 이런 문화 관광 벨트가 조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에 나왔듯이 2017년경에 그 전자상가 인근 주변의 세계동 39층 높이죠. 초고층으로 관광 호텔이 들어섬으로써 이 주변 지역 가치가 한층 배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이 있는 효창공원역 주변은 실질적으로 경의선 역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에 개통됨으로써 실제로 이 지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세권에 한층 더 성숙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인근 지역 경의선 그 지상부원의 공원을 통해서 그러면 녹지율도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이고요. 또 본 매물이 바로 접해 있는 부분이 효창 4구역과 효창 5구역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재개발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된다면 본 매물이 마지막 남은 개발지 노른자 땅으로서 그만큼 이 지역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효창 4, 5구역 여기에 경의선 개통에 따른 수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교통도 편리하고 호재도 많습니다. 네. 그럼 이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 매물은 투룸은 희소 가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신혼부부가 넓은 거실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런 매물이 전무하다는 부분이 그만큼 향후 임대 수요가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6호선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홍대 상권이나 이태원 많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가에 형성된 주변의 임대차 수요가 거의 9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근 지역 여의도라든지 바로 인접 지역의 공동역 주변의 재개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향후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차 수요 분석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뛰어난 상업 업무단지 바로 인근에 접해 있는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지역 주변에 또 아현이랑도 좀 인접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도 받을 수 있나요? 예, 아현동 뉴타운이라든지 바로 인접 지역의 염리동 뉴타운이 네네. 또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이주 수요가 앞으로 2, 3년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지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이주가 있다면 인근 지역이 거의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다세주택 있는 지역이 그만큼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임대차 수요가 유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년 4월 준공이 예정이 돼 있는 건물인데요. 건물 어떤지 그리고 가격 부분도 메리트가 있는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건물이 2014년 4월 준공 예정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5층으로 된 건물 중에서 지하 1층과 1층이 두 개 층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율이 세대당 130%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은 노열층이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만권이 뛰어난 5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내부에 투룸이면서 넓은 거실과 그리고 고급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요. 거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트홀이라든지 소파를 넣을 수 있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1층에는 택배 보관함이라든지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매매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 이 매매금이 지금 실제 2억 2,500만 원인데요. 임대차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선으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1억 5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산의 대로변 중심 지역에 실제로 4,500만 원 투자 수익으로서 안정적으로 8% 정도 임대 수익과 미래의 시세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장점을 가진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수익 8%대 정도 예상하고 계시고요. 용산구 효창동 매물 정보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께서 가져오신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고 올게요.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12월로 다음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9층 건물 중 8층이고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2천만 원, 임대 가능 금액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입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사실 이 시세 대비 저렴하지 않으면 여기 가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네.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매물 또 자세히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세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요. 자,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올해 말에 종료가 됩니다. 네, 본 매물은요, 12월 말까지 모두 준공이 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에서 그 거래세에 대해서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세 대비 2천만 원, 최소한 2천만 원이 저렴합니다. 2천만 원 저렴한데요. 지금 90세대 중에 20세대가 남았는데요. 거의 이제 끝물이다 그러면은 저층 부분이 남거나 아니면 중층 부분이 남거든요. 근데 본 매물은요. 최상위층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인근에 뭐 이렇게 저렴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공실률이 없어야 되는데요. 업무 시설이 바로 인근에 위치한 그 여의도 접근성이 도보로도 가능하거든요. 여의도에 도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임대 수요도 풍부하고요. 또한 앞으로 신축으로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임차인 확보에도 굉장히 유리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역과 얼마나 인접하냐에 따라서 가격도 좀 천차만별이고요. 수요 부분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주변 교통환경 잘 구축돼 있나요? 네, 영등포 하면은 뭐 중심 지역 역시 여의도 접근성이 뛰어나야 되는데요. 자, 이 영등포 같은 경우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또한 2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당산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2교가 바로 이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도보 7, 8분이면 이 여의도에 입성하기 때문에 이 여의도 직장인들이 도보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 뭐 버스나 지하철로 한 정거장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도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도로망으로 보면 서부 간선도로라든지 올림픽대로,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인천 방향이나 뭐 서부 지역, 그다음에 강남 지역으로도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여의도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많이 눈여겨보는 지역이 영등포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여의도 그리고 영등포 쪽에서 개발, 임대 수요 같은 부분을 좀 채워줄 만한 개발이라던가 이런 소식이 따로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우선 이제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요. 굉장히 집가도 높잖아요. 근데 뭐 금융센터라든지 뭐 파크원 타워든지 뭐 이렇게 막 빌딩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업무용 빌딩은 공급이 되고 있는데 비교적 적은 투자 금액으로 소화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형주택이 공급이 전무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 영등포 생활 편의시설 뭐 롯데마트라든지 타임스퀘어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 등 이용할 수 있는 이 영등포 쪽으로 직장인 수요가 몰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서부간선도로라든지 경인 인터체인지가 가까이 있어서 그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데요. 대신에 이제 저해 요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경인 인터체인지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막힙니다. 굉장히 막혀서 이 지역에 발전하는데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물포 그 터널 공사가 시작됩니다. 연내 착공할 목표거든요. 연내 착공해서 2018년에 개통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교통 체증을 해소하면서 그 이 교통 때문에 그 발전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2030의 그 중심 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의 2030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강남역 일대, 그다음에 이 영등포 일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영등포 일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직접 거주하기에도 조금 뭐랄까요? 조금 그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대신에 이제 하나의 일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등포 뉴타운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거 생활이 쾌적해지고요. 그런데 대신에 이 지역은 2030의 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것은 업무용 빌딩, 그러니까
고압축 빌딩이 계속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밀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국가 정책으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수요 부분, 이 매물이 가진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놓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 자체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완공이 돼 가는지 거의 다 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이제 지어지고 내부 지금 인테리어 중인데요. 네. 총 90세대 중에 지금 20여 세대가 남았는데요. 7, 8, 9층이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8층 중에 있는 매물인데요. 자, 지하 3층에서 지하 9층까지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 넉넉하고요. 그 건물의 특징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요. 그 주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입주자나 임차인만. 그래서 키가 있어야, 전자키가 있어야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위험성과 보안성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최신식으로 지었고요. 또한 그 주변 시세보다 2천만 원 저렴하고요. 임대료 책정을 지금 현재 같은 면적이나 더 적은 면적, 그러니까 더 적은 면적의 오래된 더 적은 면적의 그 소형주택과 맞췄기 때문에 안정성과 공실률에서 걱정 없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안정성, 공실률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가격 메리트 짚어주시죠. 지금 매매 가격 1억 2천만 원이고요. 보증금은 2천에 50만 원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대출이 7천만 원이 되는데요. 4% 기준으로 해서 연수익률 3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연수익률이 10.2%가 되고요. 이자 제하고 한 달에 3천만 원 투자하셔서 26만 원의 임대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 시세 역시 9천에서 1억 원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뭐 2,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똑같이 같은 투자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안성이 높고 또 시세 대비 2천만 원 저렴하다라는 점 강점으로 이야기하셨네요.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볼게요. 네, 처음 시작할 때 김철민 이사께서 마포 쪽도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매물일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대흥역 도보 4분이고요. 경의선 서강역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다음 달로 예정돼 있네요. 5층 건물 중 3층, 방 2개, 욕실 하나고요. 매매 예정 금액은 2억 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 쪽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세 곳의 매물 정보 문의 사항요 02-2077-6393번 저희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마포구 신수동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아무래도 역세권이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좀 많이 관심 가지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본 매물이 있는 지역이 트리플 역세권이라 볼 수 있는데요. 6호선 대흥역까지 실질적으로 도보 4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경의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서강역까지 도보로 5분 정도 거리는 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풍부한 임대 수요가 그만큼 장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접지 홍대라든지 합정, 주변의 상권이라는 신촌, 그리고 바로 앞에 서강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근 지역에 바로 공덕이라든지 다양한 주변 지역 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 수요가 장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 매매가가 2억 500인데요. 실질적으로 전세가가 1억 8천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금 2천만 원대 투자로서 실질적으로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까지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릴 때 대흥역 그리고 경의선 서강역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또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도 이야기하신 만큼 입지 여건, 교통 부분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도심 교통의 허리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교통의 사통팔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대흥역에서 한 단계만 지나가면 공동역이 있습니다. 공동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5호선과 6호선, 경의선과 공항철도 4개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바로 또 좌측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본 매물이 신촌역과 닿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촌역에는 2호선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는 다양한 노선이 그만큼 장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매물을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하단 쪽에 여의도, 그리고 바로 좌측 쪽에는 합정이라든지 홍대, 그리고 인접 지역에 뭐 상암 DMC라든지 이런 다양한 업무 시설이 있고요. 또 북쪽 쪽에는 신촌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인접 지역에 명동, 시청이 인접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과 업무 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군을 위해서 그만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임대차 수요가 풍부한 중심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포 쪽이면 아무래도 합정, 이 역세권 개발, 이 따른 수혜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하철역으로 실질적으로 한정거장 정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홍대라든지 합정 역세권하고 같이 포함된 권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매물 같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합정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인근 지역의 홍대라든지 주변 합정역 사이에 그 디자인 출판지구 또 홍대 입구형 민자 역사 사업 이런 다양한 부분이 본 매물의 그만큼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주변 지역에 뭐 재개발 관련한 소식도 많이 들려온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재개발이 빠르게 일어나는 곳이 네. 실질적으로 아이언 뉴타운이죠. 네. 바로 인접지역이 거기가 끝나면 결론적으로 염리동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공덕역 주변에 실질적으로 현재 그 재개발이 빠르게 지금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접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이 거의 한 50%에서 70% 사이가 이미 재개발이 포함이 돼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지금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변 지역 이주 수요가 가장 큰 관건일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주변 지역은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뭐 연대라든지 이대 그리고 서강대 인근의 경기대라든지 다양한 대학군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그 시세 차익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자, 앞서 현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매물도 역시 12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건물 매력이 어떤 것인지 가격 매력은 또 어떨지 쭉 얘기해 주시죠. 네, 이 매물의 현장에 가보시면요. 네. 약 330회 정도 실질적으로 공원이 아담하니 출입구에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인데요. 실질적으로 공원의 그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건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네. 본 매물 같은 5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본 매물 같은 노열층 3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용 거실이 넓은 부분이 상당히 강점인데요. 투룸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은 실질적으로 1층에는 그 택배 보관함이라든지 CCTV 이런 부대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거주뿐만 아니라 향후의 투자용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임대 금액 수익성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매매 금액이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세보다 약 2천 정도는 저렴한 걸로 제가 현장 조사 결과 약간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전용이 넓기 때문에 면적 대비해서 상당히 실수요자에게 뛰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 임대차는 보증금 2천에 월세 85만 원 정도는 무난할 걸로 보이고요. 전세로 투자할 경우 실질적으로 전세가 1억 8천 이상이기 때문에 현금 2,5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월세로 할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이 1억 4천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약 9% 정도에 가까운 그런 수익률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간 임대 수익 9% 정도 수익률 예상하고 계시네요. 마포구 신수동 매물이었습니다. 네, 02-2077-6393번 이 번호로 오늘 소개받으신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꾸려주신 두 분 김철문 이사, 김연아 소장이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